공룡이 멸종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전부 사라졌다고요. 간단하고 명쾌하죠.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발견한 증거들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 이미 지구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범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소행성보다 1000배나 더 거대하고 느리지만 잔인한 살인마가 지구 반대편에서 수십만 년 동안 공룡들을 고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인마는 지금도 우리 발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공룡들이 멸종한 충격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00만 년) 전 지구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악기 말기였는데 당시 지구는 역사상 가장 뜨겁고 습한 시기 중 하나였거든요. 울창한 정글과 숲이 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심지어 북극과 남극에도 거대한 소나무 숲과 양치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극지방의 긴 밤을 견딜 만큼 강인한 생태계였던 거죠. 하늘에는 익룡들이 날아다녔고 바다에는 15m가 넘는 목 긴 괴물들과 해양 파충류들이 헤엄쳤습니다. 육지는 아예 공룡 천지였어요. 1m 이상 되는 동물은 거의 다 공룡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한 최고의 승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행성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행성은 분명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행성이 떨어지기 전 공룡들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범인은 바로 데칸 트랩이라는 화산지대였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 화산지대는 무려 1000km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곧 깨어날 참이었죠. 재앙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소행성 충돌 80만 년 전부터 데칸 트랩은 매년 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을 내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만 년 동안 독가스가 계속 쌓이면서 대기가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행성 충돌 30만 년 전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됐죠. 데칸 트랩이 용암을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화산 폭발이 아니었어요. 용암 홍수였습니다.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화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면서 끊임없이 용암과 독가스를 쏟아냈거든요. 가끔씩 격렬한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인도의 푸른 낙원은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거대한 독구름이 해안 지역을 뒤덮었고 화산재 구름이 하늘을 가렸으며 마그마 강이 흘러내리면서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죠. 많은 생태계가 파괴됐고 공룡들의 시체가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국지적인 재앙처럼 보였어요. 여기서 멈췄다면 공룡들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죠. 데칸 트랩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계속해서 용암을 토해냈고 결국 재앙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됐어요. 먼저 지구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불과 10만 년 만에 바닷물 온도가 최소 2도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나마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은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은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데칸 트랩에서 나온 가스 중 일부는 지구를 뜨겁게 만들었지만 다른 가스들은 반대로 지구를 차갑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온난화가 일어난 뒤 이번엔 급격한 냉각이 찾아왔습니다. 간신히 더위에 적응한 생태계들이 이번엔 추위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동시에 대기 중에 황 성분이 산성비로 내려왔고 이산화탄소는 바다를 산성화시키면서 플랑크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랑크톤은 바다 먹이사슬의 기반인데 이게 사라지면 대멸종은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대재앙이 왔습니다. 소행성 충돌 5만 년 전 진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우주적 공포가 감옥에서 탈출하듯이 데칸 트랩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조 톤의 마그마와 더 많은 독가스가 수천 년 동안 쏟아져 나왔죠. 생태계를 집어삼키고 닿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 역사만큼 긴 시간 동안 이 용암 아마겟돈이 계속됐어요.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았고 지진과 쓰나미가 대륙을 흔들고 부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 열이 너무나 엄청나서 하이퍼케인이라는 괴물 같은 폭풍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초대형 사이클론은 폭이 수십 킬로미터에 달했고 풍속이 시속 1000km에 육박했다고 해요. 인류가 기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3배나 강한 거죠. 이 폭풍들은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서 수십 킬로미터 상공의 성층권까지 도달해 오존층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결과 지상의 생명체들은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됐죠. 물론 이 초강력 폭풍이 지나간 곳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독이 분출됐거든요. 수은과 염산이 가득한 거대한 구름이 행성 전체를 뒤덮었고 이미 무너지던 먹이사슬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붕괴되는 와중에 마지막 공룡들은 독성 거품을 토하며 산성비를 맞으면서 죽어갔을 겁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고귀한 종족의 너무나 잔인한 최후였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게 멈췄습니다. 미친 듯한 폭발이 잦아들었고 끝없던 자연재해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괴물은 상상할 수 없는 파괴와 시체들을 남긴 채 사라졌죠. 먼 곳의 생태계들조차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하나의 지질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천천히 시작됐다가 갑자기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살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주적 농담처럼 지구 반대편 하늘에 밝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4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위력으로 지구에 박혔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생명체들에게는 최후의 일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주적 농담처럼 지구 반대편 하늘에 밝은 점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40억 개의 원자폭탄에 맞먹는 위력으로 지구에 박혔습니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생명체들에게는 최후의 일격이었죠. 그냥 너무 과했던 겁니다. 학살이 끝난 뒤에도 지구 반대편의 데칸 트랩은 80만 년 동안 더 수십조 톤의 치명적인 가스를 계속 내뿜으면서 황폐해진 행성이 독으로 뒤덮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잠들었을 때는 지구 생물종의 75%가 사라진 뒤였어요. 가장 유명한 희생자는 물론 공룡들이었죠. 단 새들은 제외하고요. 새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공룡입니다. 그들의 놀라운 아름다움과 다양성은 그들의 거대한 사촌들이 얼마나 장엄하고 경이로웠을지를 조용히 상기시켜주죠. 그래서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데칸 트랩 때문에 공룡들의 운명이 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소행성이 없었다면 살아남았을까요? 둘이 협력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수년간 치열하게 논쟁해왔지만 아직 확실한 답은 없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린 사건의 타임라인은 데칸 트랩의 진화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다른 연구들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문제로 격렬하게 논쟁 중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미스터리 사건들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쉽고 만족스러운 결론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증거를 지워버리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먼지 속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요. 과거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5번의 대멸종 중 최소 4번이 지구가 엄청난 양의 마그마를 격렬하게 뿜어낼 때 일어났다는 걸요. 공룡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이 괴물은 연쇄살인마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학살이었던 2억 5천만 년 전 페름키 대멸종은 시베리아 트랩 때문에 일어났어요. 지옥 같은 용암 홍수가 지구 생물종의 95%를 죽여버렸고 생명 자체를 거의 무릎 꿇릴 뻔했죠. 최근까지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증거들은 이게 오히려 규칙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대멸종들도 이 괴물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더 오래, 더 격렬하게 난동을 부릴수록 화석 기록에서 더 많은 학살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룡들은 우주에서 온 우연한 살인자에게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발밑에 숨어있는 연쇄살인마에게 당한 걸지도 모릅니다. 이걸 걱정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놀랄 만큼 느리고 현재는 매우 깊이 잠들어 있거든요. 만약 다시 깨어나려고 한다면 지구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과학자들이 정말 일찍 경고를 받을 겁니다. 어쩌면 수백만 년 전에 미리 준비하고 비켜날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죠.